반갑습니다. 백호법률사무소 백인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신 대법원 판례인 2024도 1766호 행정사법 위반 사건을 소개하고 이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상가 권리금 계약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이 나오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선고 2024도 1766호 판결에서 2020년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가 권리금 계약도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과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금 계약의 현실에 맞게 직역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판례가 있기 전까지 우리 법원은 권리금 계약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리금 자체는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도 6054호 판결이나 2008도 9427호 판결에서도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위와 같은 지적을 하게 된 사건의 배경은 이번 최신 판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종전 판례는 권리금 수수료를 중개사 보수 요율을 초과해서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판단하는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디까지가 구부동산 중개업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어떻게 보면 중개사들에게 불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개사들에게 우호적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지적 부분을 우회하여 관행적으로 권리금 계약의 명칭을 컨설팅 계약, 부동산 자문 용역 계약 등의 명칭을 붙여 그 명목이 중개 수수료가 아닌 용역비라고 하며 권리금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0.9%인 공인중개사법의 중개 수수료 한도액 역시 권리금 계약에서는 인정 안 된다는 판례 부분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관례상 책정 권리금의 5에서 10% 정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권리금의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 수수료 주는 게 당연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권리금 수수료 아끼다간 좋은 목을 다 뺏긴다는 식의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준 경향 또한 있었습니다. 물론 0.9% 이내 범위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받는 분들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아무리 관행과 관습에 맡겼다고 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비 과도한 권리금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인식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4년 4월 12일 대법원 2024도 1766호 행정사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는 기존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한편 공인중개사들이 현업에서 컨설팅 계약이라고 제목을 붙였건 뭐라고 제목을 붙였건 그 실상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인 이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칙대로 돌아가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에 대한 중개 행위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만 정해놨는데 공인중개사법에도 없는 권리금 계약을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인 척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나 변호사가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다만 권리금 수수료 내지 용역비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이번 최신 판례 이후에 의견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대행과 별개로 단지 개인으로서 적정 권리금 자문을 해주고 중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태라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의 권리금 계약이 중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도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과 상반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 발의자들은 권리금을 중개 대상물로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역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금 계약의 경우에도 요율 한도가 0.9%가 되어 관습상 5에서 10%를 적용시키고 있는 현행 퍼센티지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는 관행상 받아오던 권리금 수수료율이 뚝 떨어져서 손해, 행정사는 그나마 권리금 계약서 작성 수수료를 받을 수 있던 것마저 공인중개사에게 빼앗기게 돼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는 합리적인 요율로 권리금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될 현실적인 개정안으로 보이나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백호법률사무소의 백인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